안녕하세요. 후쿠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들과 또 제가 직접 느꼈었던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직장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쭉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국에는 이렇게 집안의 경조사나 명절이 있을 때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쯤 됐을 때 한국에서 돌잔치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돌잔치는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뭐 친인척들께 인사도 드릴 겸 그러면 한국에서 돌잔치를 하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아이 생일이 이제 9월 달이었는데 2, 3주 남겨놓고 8월 중순쯤에 제가 아이랑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아무것도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막상 이렇게 돌잔치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다 보니까 예약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보통은 한국에서 뭐 6개월 전에는 다 예약이 끝나고 또 돌잔치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되게 많았는데 그때 되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왜냐면 돌잔치 치르고 다시 일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잔치도 못 치르고 또 일본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만저만 알아보고 뭐 애기 잔치를 무사히 잘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돌잔치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 잔칫날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그 빈혈 증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빈혈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빈혈 증상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 뭐 돌잔치 되기 한 두세 달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되는데 그냥 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쭉쭉 빠지고 어지럽고 하여튼 그냥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 그 맥심 커피 있잖아요. 근데 맥심 커피를 마시면 조금 그래도 정신이 좀 바짝 든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커피만 주구장창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돌잔치가 끝나고 제 병이 났어요. 근데 그것도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애기 엄마들 그랬잖아요. 뭐 집안에 잔치 치르고 나면 그냥 몸살 오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아 그냥 당연히 그래 내가 과로했고 또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돌잔치 한다고 하니까 어른들도 다 뵙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됐고 너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냥 아 당연히 내가 감기 몸살이 오겠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 집 앞에 내과를 갔어요. 그래서 내과를 가서 감기 몸살처럼 기침을 하고 좀 온몸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검사를 해보시더니 편도선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도선염 약을 처방을 받고 또 제가 영양제를 놔달라고 했어요. 좀 링거를 맞으면 기운이 좀 날까 싶어가지고 영양제를 맞고 들어왔어요. 근데도 며칠 동안 약을 먹었는데 그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침은 더 심해지고 몸은 더 이렇게 막 까부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편도도 더 붓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내과를 다시 갔어요. 그래서 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제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약을 며칠간 더 먹어보고 그래도 낫지 않는 것 같으면 피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약을 더 처방받고 영양제를 한 번 더 맞았어요. 제가 너무 기력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영양제를 한 번 더 놔달라고. 그래서 영양제를 한 번 더 맞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뭐 약을 좀 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의원도 가서 이제 기력 보강할 수 있는 약도 제가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주저앉았는데 정신을 잃지는 않았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이 쭉 빠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몸 증상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던 내과를 가지 않고 그 동네에 2차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차 병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만저만 해서 편도선염 약을 먹고 있었는데 낫질 않고 몸의 증상은 더 이렇게 악화되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피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피 검사를 하는 동안에 정신줄은 놓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계속 이렇게 쓰러질 것처럼 너무 그 가누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때 피검사 결과 기다리는데도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선생님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병원에 어떻게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 빈혈 수치,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원래 정상은 12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5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지금 피가 반밖에 없다, 몸에. 그래서 당장 수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지금 선생님 말대로 수혈을 받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입원실에 가서 수혈을 한 3팩? 3팩을 이제 때려 맞고 이제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갈 때까지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선생님께서 피검사 결과 다른 수치들은 다 정상인데 헤모글로빈 수치만 떨어진 걸 보니까 몸 안에 어디 출혈이 있나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뭐 위나 장에 출혈이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뭐 출혈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없는데 이렇게 헤모글로빈 수치만 떨어진 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은 근데 그 원인을 모르시겠대요, 본인은.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 갔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피검사를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을 갔고 그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갔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또 일주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갔는데 다시 피검사를 해봤더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거는 혈액 검사를 좀 정밀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네 병원하고 연계된 그 아산병원으로 예약을 잡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산병원으로 한 이틀 뒤에 이제 선생님이 써주신 소견서랑 혈액 검사지랑 다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이제 그 3차 병원에 가서도 그 혈액 검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검사를 했죠.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거기서 이제 진단명을 말씀하시기를 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이거는 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다고 그 골수에서 그 적혈구만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희귀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수치가 떨어지면 수혈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
뭐 이런 이딴 병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뭐 그래도 뭐 생명에 크게 지장이 있는 죽을 병은 아니니까 뭐 그래도 다행이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는 뭐 따로 치료도 없고 그냥 수치가 떨어지면 수혈하고 또 수치가 떨어지면 수혈받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골수가 재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 희망을 갖고 집에 돌아왔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다시 아산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간호사님이 병원에 급하게 또 다시 빨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피 검사를 한 것 중에서 그 뒤늦게 검사 결과가 나온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빨리 병원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되게 기분이 굉장히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어떤 직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간호사님 목소리를 이제 딱 들었을 때, 내가 이거는 그냥 병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그, 혈액 검사를 해도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있고 또 한참 걸려야지 나오는 그런 그 검사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 나온 거를 보시고는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 백혈구에 없어야 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세포들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급성 백혈병이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골수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하고 이제 뭐 남의 얘기 듣듯이 급성 백혈병이요?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급성 백혈병인 것 같으니까 골수 검사를 예약을 하고 뭐 그 백혈병이 맞으면 뭐 이렇게 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벙쪘어요. 근데 옆에 이제 친정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친정엄마도 옆에 계셨는데 너무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백혈병이라고? 그냥 그런 생각에 그냥 멍했어요. 그래서 진짜 되게 한참을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거 병원에서 오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택시 타고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그날 이제 혈액 검사 결과 나온 결과지랑 이제 그런 거 다 챙겨가지고 일단은 다른 데서도 좀 다시 그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택시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혈액 종양내과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이거를 아산병원에서 결과지 받은 거를 보여드리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는데 그 다시 그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께서 그 결과지를 이렇게 보시고는 그 아세포가 30%가 넘었다고 거기 써 있었었나 봐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정도 수치면 그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백혈병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냥 골수 검사를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백혈병이면은 제가 죽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6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냥 이 병원에서 당장 나가는 순간 너는 쓰러진다. 그냥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장 제가 혈액 수치도 또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시 또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바로 수혈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응급 환자로 해서 수혈을 받고 응급실로 내려가서 입원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원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그런 겨를도 없이 그 갑작스럽게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저는 저도 엄청 건강했던 사람이거든요. 잔병치레도 하지도 않는 그런 타입이고 또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릴 거라는 거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조그만한 증상이라도 내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은 병원에 꼭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치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또 그 겪었었던 증상들, 또 저는 조혈모세포 이식도 한 환자잖아요. 조혈모세포 이식 후 제가 느꼈었던 또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또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면서 올릴게요.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오빠, 나 지금 이제 항암 치료하기 전에 샤워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하기 전에 예쁜 모습 좀 내가 또 찍어놔야 되지 않겠어? 오빠 동영상 좋아하잖아. 아무튼 치료 잘하고 집으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내 병이 나으면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질 거야. 자기도 힘내고